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철강업계의 긴 불황 속에서 현대제철이 순천 공장에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을 현대제철 자동차용 강판과 함께 단조 사업의 심장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제철 순천 냉영 공장 내 27,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고부가 가치 자동차 강판 생산을 위한 세 번째 설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연산 50만 톤 규모의 넘버3 CG에, 즉 아연도금 설비 신설 공사에 착수한 겁니다. 이번 증설 공사에만 3천억여 원이 투자되고 오는 2018년 1월 시운전을 거쳐 곧바로 상업 생산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8년 1월 넘버3 CG이 완공되면 지금보다 50만 톤 늘어난 250만 톤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현대제철은 이번 증설 사업과 함께 선진 물류 시스템 구축 사업도 병행해 추진합니다. 온라인 가동에 앞서 국내 최초로 연산 140만 톤 규모의 자동 포장 설비가 도입되어 생산 효율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현대제철은 또 국내 단조 사업의 심장도 인천에서 순천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전 SPP 율촌 에너지 부지에 내년 하반기 정상 가동을 목표로 단조 설비 이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오는 2018년 연간 생산량은 단강 33만 9천 톤, 단조 17만 2천 톤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현대제철은 이번 투자를 통해 자동차용 강판의 중장기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가 내년도 국비 951억 원을 확보해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순천시는 해마다 교부되는 국비 사업을 제외한 승주읍 우회도로 건설 사업과 순천만 갯벌 복원 사업 등 내년도 현안 사업 88건에 951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초 발굴한 국비 사업 118건의 74.6%를 달성한 것으로 올해보다 84억 원이 증가한 겁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 운영비, 친환경 산 약초원 조성 등 중앙부처 심사 과정에서 미반영된 사업이나 국비 확보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행정자치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시민협과 지역연대는 이번 행자부 개정안이 각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을 강제 참여시킨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자율성을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예산 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상태로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광양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동량 감소는 물론 관련 업계의 고용 불안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진해운이 광양항을 통해 처리한 자체 물동량은 6m짜리 컨테이너 32만 개. 전체의 14%에 이르는 비중이었던 만큼 한진의 공백이 주는 위기감은 심각합니다. 항만 수익률이 더 높은 환정 물량이 받는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58만 컨테이너 중 13만 8천 개, 즉 4개 중 하나를 한진이 소속된 해운동맹이 처리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장 입출항 차질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용선업자들의 물량 압류 등을 막기 위해 현재 6대의 컨테이너선이 입항하지 못한 채 공해상에 묶여있고 광양항을 통해 수출 물량을 처리하던 한 가전 대기업은 일정 차질을 우려해 한진 선적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한진형 컨테이너 박스에 실어놨던 물량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른 컨테이너에 집어넣는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면서 최대한 강양을 이용했던 물량은 다른 선사를 이용해서라도 좀 이용을 해달라. 자회사인 한진 터미널의 운영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해 처리한 78만 TEU 물량 가운데
모 회사의 물량이 40%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커 매출 감소를 넘어 고용 불안 등의 여파까지 우려됩니다. 특히 그 한진 터미널에 한 200여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또 관련 업체의 근로자들의 그 고용 문제가 있어서 행정에서도 그 사태의 추이를 이번 법정 관리 조치가 국내 최대 선사의 청산 절차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면서 물동량 가뭄으로 고전하던 광양항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임원재 광양교육감과 정병원 고흥교육감이 각각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임원재 신임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취임사에서 도농복합도시로서 차별화된 교육 브랜드를 창출하고 교원들의 교육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병원 신임 고흥교육장도 작은 학교 살리기와 창의 인성 중심의 교육으로 농어촌 학교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와 함께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제4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는 내일부터 5일 동안 개최되는 동물영화제와 함께 내일 낮 1시 30분에 반려동물 산업 육성 세미나가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반려동물과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동물영화제가 나아갈 방향과 함께 반려동물 문화와 시민의식, 그리고 미래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산 전복의 해외 수출이 늘고 있다는 소식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작 수출 실적 관리는 중구난방입니다. 수출량도 수출 금액도 작성하는 기간마다 들쑥날쑥입니다. 무슨 사정인지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군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최근 전복 미역국과 해조류 국수 등 50여 가지 종류의 가공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2차 물량도 조만간 항공기로 수송할 예정입니다. 그 물량들이 시장에 나가서 소비자의 반응을 받고 11월, 12월 달 추가 발주가 되고 그런 추가적인 계속 발주가 이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복 생산 국가인 중국마저 생산이 위축되면서 전남산 전복은 수출량도 늘고 교역 국가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판단의 근거가 되는 수출 실적은 제각각. 지난 6월까지 대중국 전복 수출량을 전라남도는 76톤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완도군은 부서별로 166톤, 175톤으로 각기 다른 수치를 쓰고 있습니다. 관세청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복 가공업체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집계하는 자료를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수출 실적에 그 자료 이제 세관 자료를 보고 참고를 많이 했죠. 주로 업체들이라든가 우리 이쪽 그 전복산업연합회, 해마일이라든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있지 않습니까? 출처별로 편차가 큰 수출 실적. 중장기 수출 전략 마련과 시의적절한 지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중구난방인 수출 동향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부적절한 광주시정 개입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던 김용구 정책자문관을 광주시가 재위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취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2월부터 넉 달 동안 광주도시공사를 비롯한 산하 26개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업무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기관의 문제점 진단을 통해 업무 조정 등 경영 효율화를 꾀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자입니다. 광주시는 업무 컨설팅에서 지적되거나 제기된 산하 공공기관들의 문제점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해 개선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작업에 김용구 광주시 비전투자부문 정책자문관이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관들은 김 자문관에게 기관 현황을 보고했고 김 자문관은 기관들에게 개선책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MBC가 입수한 당시 광주시가 발송했던 공문입니다. 거의 모든 실과를 수신자로 정한 이 공문에서 광주시는 날짜별로 일정을 짜서 기관장들이 김 자문관을 면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면담이 이루어진 가운데 일부 기관장은 컨설팅 결과는 물론
면담 자체에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의회에서는 윤장현 시장의 외척인 정책자문관의 이 같은 행위 자체가 시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책자문관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문의 범주를 넘어서 꼭 해내야만 하는 지상명령처럼 여겨졌을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되고 남습니다. 광주시는 정책자문관으로서가 아닌 컨설팅 업체 전문가로서 실력과 경험을 믿고 위촉한 것인데 주경림 의원이 시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발끈했습니다. 김영국 박사는 경영 컨설팅 분야에서는 유능한 분이십니다. 유능한 그 전문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셨지 그분이 정책 자문관이기 때문에 모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광주시는 그제 임기가 끝난 김용구 자문관을 재위촉하지 않았고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김용구 전 자문관은 광주 MBC와의 통화에서 광주시가 요청을 해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보조자로서 참여한 것이라며 시정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전남과 전북, 경남이 경쟁에 나섰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행사를 내년에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전남 구례와 전북 남원, 경남 함양, 산청 등이 예정지로 대두되면서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들은 지리산의 소재지라는 지역의 이미지의 선점에 좋은 기회로 보고 환경부와 공단 등을 상대로 개최 당위성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내년 4월 개최되는 제56회 전남체전의 상징물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 대상은 엠블럼과 마스코트, 구호, 표어 등이며 오는 10월 14일까지 접수해 당선작과 가작 각 한 점씩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선정된 상징물을 내년 전남체전의 각종 홍보물에 활용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대회 참여 분위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순천만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의회 차원의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천행의정 모니터연대는 어제 논평을 내고 1,200억 원이 투입되는 순천만랜드 조성사업이 지역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집행부에서는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전반을 심도 있게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새벽에 빗소리에 놀라서 깨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이 벼락을 동반한 세찬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약한 비만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남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중부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 주로 제주와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진주와 사천을 비롯한 경남 곳곳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영동과 충북, 남부로도 20에서 많게는 80mm가량이 오겠습니다. 서울과 중부지방에서도 오후까지는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12호 태풍 남태우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에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강력한 수증기를 몰고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떨어집니다. 서울 28도, 대전 27도, 대구 25도 예상됩니다. 주말엔 내일도 중부 곳곳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영동과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셨습니다.